2015학년도 1학기 창의학 프로젝트 연속 측정 단계에 대해 도서 3번, 3번, 15번 이승훈 3번, 3번, 16번 이국준 3번, 7번, 1번 김대영 3번, 7번, 10번 손지우입니다. 먼저 목차로 첫 번째 문제인식, 혈당의 의미, 세 번째 혈당이 우리 몸에 어떻게 미치는가, 그리고 당뇨의 집단, 혈당계 원리, 혈당계 부작용, 연속 측정 혈당계, 그리고 목포시 정책 제안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에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인식으로는 일부 당뇨인들의 혈당을 재기 위해 손을 체압을 해서 피로 혈당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매번 혈당을 측정하면서 손끝이 굳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규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갈아끼우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알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연속 혈당 측정기의 가격이 당뇨인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목포시 시청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혈당의 의미를 먼저 보자면,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당으로 주요 성분으로 포도당입니다. 혈액의 지시당 100mg을 존재하고요. 이거는 혈당이 어떻게 흡수되고 촉진되고 방출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림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혈당이 우리 몸에 어떻게 미치는가인데요. 먼저 혈당이 높을 때 고혈당일 때는 즉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고혈당의 증상으로는 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심장 박동이 빠름, 그리고 쇼크 등이 있고요. 그리고 고혈당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이 낮을 때 저혈당인데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심한 헤드라이트, 헷갈림, 그리고 손떨림, 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이 발생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며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고혈당이 유지된다면 피부 노화, 암, 실명, 뇌졸중, 치매, 신부전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측정의 비교인데요. 저희가 운동 전과 후로 나뉘고 저희 아침 공복 혈당과 아침 식사 후에 혈당을 재봤는데요. 자, 저희가 먼저 이제 운동 전은 104, 그리고 운동 후에 98로 떨어졌고, 운동 전으로 108이었고 운동 후에는 122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일 때 재는 것과 아침 식사 후에 재는 것이 있는데요. 아침 공복일 때 이제 97, 103, 94로 나뉘게 되고, 이제 109, 104, 106, 104로 이제 혈당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자, 정상적인 혈당 수치는 100 미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공복 혈당 장애는 이제 당뇨병이 의심되는 이제 단계인데요. 이제 100부터 125까지의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고, 이제 당뇨병이 진단되려면 126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혈당계의 원리에 대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혈당계 원리 대표적으로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검사지 삽입, 두 번째 체열, 그리고 세 번째 혈액 주입하기, 네 번째 측정입니다.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지를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고 이 체열한 혈액을 시험지에 주입한 다음에 시험지 안에 있는 포도당의 산화의 효소와 혈액의 당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해서 글루코노락톤과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전자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생성되는 이유가 총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생성되는 경우랑 그리고 산화 환원을 통해 전자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생성됨으로써 이제 전자로 방출이 되고, 이 방출된 전자가 전극의 전류로 변환이 됩니다. 혈당계가 전류의 세계를 측정해 혈당 수치를 측정해 주게 됩니다. 이제 혈당계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매에다가 바늘을 이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손끝 통증과 피부 자극, 또 염증이나 피부가 두꺼워지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비용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연속 측정 혈당계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특징은 지속적인 측정, 무선 통신, 혈당 변화 확인, 피부 부착해 센서, 체열 불필요, 그리고 실시간 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표 시 시청에다가 전측 제한 절대 줄였습니다. 제목으로는 연속 혈당 측정기 비용 지원입니다. 문제점은 강요인들은 혈당을 재기 위해 손을 따고 혈당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매번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손끝이 굳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갈아 끼우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기는 가격이 강요인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런 이유로 시청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합니다. 예산 방안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우선 지원 계획상으로 선정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kg 이하 가구의 연속성 혈당 측정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기초 생활소득자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최대 80%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둘째, 도시 보건소 중심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강요 환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기계를 사용 보면 효과를 시험하고 이를 기술된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 급여 확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도교육기관, 약국과 협력하여 공동 구매 체계를 마련해서 기기의 단가를 내리면서 강요인들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히 성장기 청소년 강력 환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센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보건교사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건강 상담과 혈당 데이터를 부족하는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 효과가 얻게 됩니다. 첫째, 당뇨병들은 자기 혈당 자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손끝 체열 방식에서 발생한 신체적 통증과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혈당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혈당 관리로 당뇨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요. 다섯 번째는 지방 간주 관측의 건강복지 정책 강화로 단조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 건강인식을 예방하는 관리 수준에서 향상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포시 선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할 수도 있으며 보건 분야의 모범 도시로 인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감입니다. 먼저 저의 소감입니다. 혈당의 관리가 성인의 전유물이 아닌 청소년들 또한 혈당 관리의 시급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의료기기의 발전 또한 사용하는 층들이 정보에 방해 사용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혈당 체크를 하는 층들이 대부분 노인층들이기에 키오스크 교육과 같이 개인적인 의료기기 사용법 또한 교육을 해주는 정책이나 봉사자들의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정책 제안을 해보면서 소수 집단의 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이 다수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손끝 체열을 건강 불편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의 높은 비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시작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우에 필수적인 요소인 혈당이 너무 많으면 우리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끼치며 앞으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으며 강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을 더 잘 챙기고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추가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불편 하나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청소년들은 절고 건강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탐구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혈당 관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내 생활 습관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실험해보면서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활동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가 눈에 띄게 달라져서 놀랐고 이런 수치들을 직접 보니 평소에 건강을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탐구를 통해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